현재 여러분의 블로그는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매일 포스팅은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성과는 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겠나요? 자, 오늘 여러분의 블로그를 탄탄하게 기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마케터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감 마케터 최윤입니다. 자, 오늘은 방향 없는 블로그 포스팅,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여러분의 블로그를 탄탄하게 기획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로그 운영의 목적을 정의하는 건데요. 자, 매일 일정 시간을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뭘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건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왜 블로그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자, 그걸 먼저 명확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블로그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알린다. 자, 퍼스널 브랜딩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자,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온라인상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나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 블로그를 홈페이지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홈페이지 대신 이 블로그를 가지고 홈페이지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내가 지금 아직 무언가를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주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정리한다거나 정보를 정리하면서 정리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하는 개념도 있고요. 또 그렇게 모아진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유용한 정보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자, 인터넷상의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취미를 생활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온라인상의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2번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나의 사업에 있어서 나의 신규 고객들이 나를 알아서 찾아오게끔, 자, 신규 고객의 새로운 유입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블로그를 운영한다. 자, 이것도 아주 좋은 목적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는 자, 이 블로그를 통해서 관계 맺은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을 오프라인상에서 우리가 매번 컨택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자, 하지만 그런 고객들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추가를 해놓고 그 이웃들의 블로그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들과 같이 블로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강의를 기획했거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런칭했다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알릴 수 있겠죠. 자, 프로모션도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블로그 운영의 목적으로 총 7가지 예시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예시 중에서 여러분에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이 7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거야. 자, 그거를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인지 아니면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도를 높여서 신규 고객의 유입을 이끄는 건지, 아니면 아직 내가 뭔가 준비된 건 없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키워나가는 자, 그런 도구로서 블로그를 활용할 건지,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지 자, 그걸 먼저 생각하는 시간,
바로 탄탄한 기획, 블로그 탄탄한 기획의 첫 단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블로그 운영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목표라는 거는 수치화가 가능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블로그 운영하는 목적을 정했지만 그 목적 안에 어떤 수치도 존재하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해 나는 그 KPI라고 하죠.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해 냈다라는 그런 표시로 바로 이 목표라는 걸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목표는 단기 목표인 3개월 또는 장기 목표 1년, 자, 이렇게 단기와 장기로 목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블로그 1일 방문자 3,000명이 목표야. 또는 특정 키워드, 나의 고객이 주로 검색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에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 게 목표야. 또는 내 블로그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예약이나 상담 문의가 이루어지는 거, 한 달에 5건의 예약이 이루어지는 게 나의 목표야.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쇼핑몰 또는 카페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 유입 경로에 해당되는 역할이 목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달에 몇 건의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5번째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애정 이웃들을 만들거나요. 또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거. 나는 한 달 동안 이웃 목표가 1,000명이야. 자, 이런 게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1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해서 여기에 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간하는 게 목표야. 자, 이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과 관련돼서 자, 그것을 수치할 수 있는 목표로 다음 6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표 KPI와 그거에 대한 수치를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7번째로는 실천의 의미로 일주일에 3번의 글쓰기도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블로그에서 글 쓰는 게 상당히 지속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속함이 목표야 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3번의 글쓰기도 여러분의 목표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3번째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고객, 나의 타겟이 누구인지 자, 그것들을 정의내는 거예요. 자, 타겟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누가 나를 찾아왔으면 좋을지 자, 이것이 여러분의 타겟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육아 코치 같은 경우는 자, 이분의 고객은 이분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가 타겟일 수가 있죠. 자, 2번째로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예요. 자, 이분에게 블로그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자, 여성 의류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자, 20, 30대 여성이 이분의 타겟일 거고요. 또는 나는 소형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전문가야 라고 한다면 자, 소형 아파트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찾을까요? 나의 타겟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자, 4번째로는 나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야. 자, 그렇다면 나의 타겟은 저학년 아이가 있는 부모. 자, 이렇게 여러분의 타겟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야.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의 블로그의 핵심 주제가 필요해요. 자, 이 블로그에 가면 어떤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 자, 바로 블로그에 꾸준히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 정보, 1년 이상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주제.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핵심 주제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캠핑카 대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제 블로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면 좋을까요? 자, 캠핑카로 여행하는 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여야겠죠? 자, 그분들에게 관심 있어 할 주제는 캠핑카로 여행하는 국내 여행지 100곳. 자, 이것도 바로 핵심 주제에 해당되고요. 내가 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은 옷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요즘 유행하는 핫한 코디법
또는 조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토리, 자, 이런 것들도 콘텐츠가 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세무사라면, 자, 세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바로 절세하는 방법이죠. 또는 내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야. 자, 그렇다면 내 건강식품을 사주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바로 건강정보라든지 나의 제품과 다른 제품을 서로 비교해 준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이 핵심 주제에 해당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선 여러분 블로그의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인지, 나는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블로그인지, 아니면 나의 사업과 관련돼서 나의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브랜드와 관련된 블로그인지, 또는 특정 주제에 해당되는 블로그, 전문 블로그인지, 나는 뷰티 전문 블로그야, 리빙 전문 블로그야, 도서 리뷰 블로그야, 자기 개발 블로그야. 자, 앞서 우리가 순위 사이트 같은 블로그 순위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해당 카테고리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가져 하는 그 주제, 자, 어떤 주제의 전문 블로그로 여러분 블로그를 자리매김할지, 자, 여러분의 블로그의 컨셉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블로그의 닉네임이에요. 자, 닉네임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주제와 관련된 닉네임이면 자, 연상하고 기억해내기가 쉽고요. 자, 두 번째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닉네임이어야지 돼요. 자, 나의 닉네임을 누군가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바로 내가 블로그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자, 그런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회사나 어떤 제품 브랜드 명을 가지고 닉네임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탈모샵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의 닉네임은 주제와 관련된 닉네임으로 탈모 가이드라는 닉네임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자, 실제로 탈모 가이드 분이 계시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입지와 관련된 전문가예요. 자,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된 네임으로 골목대장, 나는 이 동네 골목대장이야, 입지와 관련돼서 내가 꽉 찼어, 자, 이런 의미의 닉네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회사나 어떤 제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꿀 사업하시는 자,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이명문 꿀, 자, 이게 닉네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닉네임을 구성하는 구성의 방법들 다양한데요. 이렇게 파숑, 탈모 가이드 같이 닉네임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사업의 산업군이나 주제, 그리고 플러스 닉네임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 컨셉과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의 브랜드 컨셉을 닉네임처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닉네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나는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제목에는 어떤 저만의 약간의 공식이 있어요. 바로 저는 닉네임에 어떤 주제라는 형태로 블로그 제목을 정하는데요. 바로 스몰 스텝 성장 코치의 성장 플랫폼. 자, 닉네임은 스몰 스텝 성장 코치고요. 이 블로그는 이분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플랫폼에 해당되는 거죠. 자, 플랫폼에는 자, 성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성장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자, 터전에 해당이 되죠. 자, 블로그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공감 마케터의 꿈을 이루는 마케팅 이야기라고 해서 블로그의 제목을 정해놨었어요. 자, 프로필과 소개글을 또 보면요. 프로필 이미지는 자,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진을 넣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감이 갈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상점이나 샵 아니면 브랜드,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할 경우는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소개글 안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는 자, 왼쪽 자,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는 17년차 마케터고요. 자, 마케팅 관련 책을 2권을 썼고요. 지금 1인 기업 스타트업 브랜드 마케팅 교육을 새날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강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의는 이쪽으로 주세요. 라고 소개글을 넣을 수 있었죠. 자, 오른쪽에 홍대 오드리. 자, 홍대에 있는 속눈썹 왁싱 전문샵이고요.
자, 어디에 위치해 있냐? 서교동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전화번호,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소개글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블로그의 개설 계획표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운영 목적은 무엇인지, 목표, 단기 목표, 장기 목표는 무엇이고, 핵심 컨텐츠는 뭐고, 타겟은 누구고, 닉네임은 뭐고, 제목은 뭔지, 자, 프로필 이미지와 소개글, 그리고 어떻게 블로그를 차별해서 운영할지, 자, 이런 것들을 개설 계획표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브랜드 마케팅의 실천을 돕기 위해서 세나시 브랜딩 스쿨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자, 네이버 검색하시면 첫 번째 카페가 나오고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카페가 보입니다. 맨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블로그 공부방에 두 번째 블로그 개설 계획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글쓰기 누르면 앞서 보여줬던 항목들이 글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블로그의 개설 계획을 하는데 해당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해 보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듣고 카페에 이렇게 게시글로 남기던지 또는 영상의 댓글로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남겨주시는다면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100% 흡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감 마케터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